이 자료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심포지움 자료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청력의 저하는 이명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이명 연구 시작하면서 저는 청력이라는 부분들을 항상 시각과 같이 연관시켜가지고 연상을 계속 해오게 됐었는데, 시력의 저하는 환시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있습니까? 따라서 안경입니까? 안경은 시력을 좋아지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후각력, 촉각력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는 청각 시스템의 교란은 노화는 이명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마 부담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명은 달팽이관부터 시작되는 줄 알고 80년대에서는 청각신경을 절제했어요. 했더니 이명이 확 악화됩니다. 지금은 누구도 이런 시술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온 통계 용어입니다. 우리가 오탈자가 포함된 문건들 봤을 때 의미 전달이나 우리가 이해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예측을 10만큼 하고 있었는데 실제 감각이 5만 들어오면 예측 우리가 5만큼 생기잖아요. 우리가 자체 보정하고 자체 최적화해서 이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통계적인 용어들을 그대로 끌어와서 이게 이명이야 라고 끌어온 용어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그거를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뇌유모 세포예요. 항상 이명 얘기할 때 무슨 외유모 세포, 뇌유모 세포 얘기하는데, 여기는 뇌유모 세포와 뇌와 이어지는 시냅스 연결 구간입니다. 이 연결 구간도 갑자기 큰 충격이 가해지거나 성분이 과하게 됐을 때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 손상이 되게 되면 자체적으로 복구들을 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재생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신호 전달 과정이 처음과는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이런 게 계속 손상들이 반복이 되면 이 신호 전달이 있어서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명의 기전들을 외유모세포, 뇌유모세포 여기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시냅스도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스트레보프라고 이명 연구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명 전문의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명 가지고 있는데 청각 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청각 과민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악화되는 과정들로 조금 심해지더라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명 있는 환자들이 청각 과민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양방에서 그렇듯이 청각 과민이 오면 낮은 단계에서부터 차츰차츰 적응시키는 치료 방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대부분 여기에 근육이완제를 씁니다. 이소골이 고막을 때리는, 고막의 앞면과 뒷면이 약간 다른데 그 다른 곳에서 때리는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것 때문에 청각 과민과 이통이 오는 줄 알고 근육이완제를 쓰면 좀 좋아진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소리에 부정적인 감각을 느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에요. 2014년에 나온 가이드라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도대체 바뀐 게 뭐야? 다들 허탈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계속 성가시게 하거나 오래된 환자만 치료하자. 그리고 양약을 루틴하게 처방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행잎이나 멜라토닌이나 아연이나 이런 거 상습적으로 처방하는 거 반대 의사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TMS 아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침에 대해서는 반대도 못하지만 추천도 못하겠다. 이제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 내용은요. 그래서 이 이명 치료 있는 부분들 조금 더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청력 손상이 없는 사람은 소리치료, 청력 손상이 있는 사람은 보청기, 약물, 카운셀링도 이명을 좋아지게 합니다. 실제로 이건 이명 재훈련 요법 TRT라고 해가지고 소리 치료와 카운셀링을 같이 겸해서 치료하는 치료, CBT라고 해서 인지행동요법, 아까 설명 나왔는데 얘도 TRT의 큰 범주 안에는 들어가는데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행동을 교정시켜서 이명을 좀 좋아지게 해보자는 거예요. 매일마다 일기를 쓰게 한다든지, 이명이 들릴 때마다 자기와의 대화 내지는 그때 감정을 기술하게 한다든지, 뭔가 이명에 대한 적극적인 액션들을 통해서 그게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치료입니다. 다 TRT에 요즘은 다 혼용돼서 쓰이는 개념이고요. 많이 섞어서 같이들 씁니다. 우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구회는 보청기, 드러그, 이쪽은 이제 양약 이제 쓰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일단 이 세 가지, 큰 별표 있는 세 가지 위주로 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재훈련 치료, 습관화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숙련된 치료자와 충분한 시간을 요하는데 한국인들이 이걸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숙련된 치료자 역할을 하느냐? 절대 안 합니다. 이 긴 기간 끌고 가지도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했을 때 환자가 이 이명 재훈련 치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도가 있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도에 탈락을 합니다.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알려져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효과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자분들이 다른 치료 방법을 찾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한방 쪽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시장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 생리기 전 청각이 전달되면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뇌간 수준에서는 시상 변형부와 연결을 짓고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자율신경계와 연결이 되고 이러한 감정들도 대뇌로 연결이 되고 이명이 탐지되면 역시 대뇌에서도 인식하게 되는 전체적인 표입니다. 여기에서 인식되는 습관화 이 과정 화살표들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이명으로 인한 괴로움의 반응들의 습관화를 끊어내면 그럼 이명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화살표 굉장히 많으시죠? 화살표. 제가 생각하는 이명은 이 화살표 어느 하나만 건드려줘도 이명 다 좋아집니다. 문제는 조금 좋아져요. 그리고 이명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예를 하나 잠깐만 바꿔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대화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대화가 유쾌했을 수도 있고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잊어야 되겠다. 1시간 동안 잊자 하면 잊어집니까? 혹시라도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거나 그 사람의 기억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더욱 잊기가 힘듭니다. 사랑에 실패해서 실연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친구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화살표를 건드리시겠습니까? 이명 재훈련 요법이라는 게 뭐 말은 그럴싸하는데요. 사실은 말초에서 신경들 그대로 오고 원신에 있는 부분에서 그대로 취합하고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심피질 대뇌에서 인식하고 전반적인 얘기들 그냥 일반적으로 써놓은 거에 불과해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명 재훈련법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명 재훈련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비교를 했더니 별로 어느 게 특별히 나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세 군으로 나눠서 어떤 거는 이명 재훈련 치료하고 어떤 거는 가짜 음원 쓰고 어떤 거는 정말 표준 치료, 이거 양약 썼다는 얘기예요.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절반에서도 이명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들어갔겠죠. 이러면 상담 치료할 필요 있습니까? 소리 치료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보청기로 넘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청각과 관련된 이비인후과에 관련된 가장 큰 근간을 이루는 사업이 보청기 산업이에요. 그래서 보청기 치료가 효과적인 근거들을 막 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엔 다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하나는 제가 믿겠어요. 의사소통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서 이명을 이겨내는 것을 도와줌. 제가 오로지 동의하는 부분 이거 하나입니다. 위의 내용은 그냥 모호하기 그지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문구라는 겁니다. 보청기 사용해봤더니 뭐 약간 개선되더라. 2000년대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보청기 도청기는 조금 더 좋더라. 결론이 매우 중요한 게 아니라 모종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보청기 회사에서 70명에 대한 결과 후향적 평가라는 좀 애매한 단점이 있습니다. 보청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안경처럼 바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청기하고 한두 달간의 피팅 과정을 갖춥니다. 실생활에 유리할 수 있도록 잘 피팅 과정을 마치는데 그 피팅 과정을 하는 중에도 보청기의 소리를 크게 만드는 거니까 크게 만들어서 이명이 못 느끼게 마스킹, 차폐한다 그러는데요. 그게 잘 된 환자가 효과가 컸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보청기가 차폐 기능을 갖춘 것들을 같이 더하든지 아니면 물소리라든지 빗소리라든지 뭐 불타는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를 같이 결합하는 거라든지 거기에다가도 파형도 그냥 쓰지 말고 이명에서 탁 떨어지는 그런 나치트 파일이라고 그러거든요. 파형을 변화시킨 거를 보청기와 결합시켜 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메타 논문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보면 소리 치료의 우월성 모르겠다예요. 보청기 효과 잘 모르겠답니다. 양약 FDA 승인받은 약물이 없습니다. 이명이 쓸 수 있는 약물이 없어요. 근데도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을 쓰지만 이명을 치료하는 약물이 아니고 효과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상당해요. 부작용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한의원으로 찾아옵니다. 저희 시장들이 대부분 이비인후과를 거쳐서 오니까요. 그래서 기존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까 10년, 20년 그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헤매고 안 된다는 걸 이비인후과 의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게 뉴로 모듈레이션, 신경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뉴로 피드백, 텐스, 직류전기 자극, 자기장 자극, 그 다음에 인공화호는 이제 수술했을 때 거기에다 달팽이관에 전극을 심어주는 이런 치료들이
조금 더 각광받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새로운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22년도 영국 가이드라인입니다. 다 효과 못 믿겠다예요. TMS 더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자극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 똑같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종 이비인후과나 다른 방송 중에 이명 조금 심해져도 안 되니까 아예 와우 시술을 하면 이명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들은 이제 인공 와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와우 수술에 대한 반응들은 너무 편차가 커가지고 이것도 굳이 의미가 없어요. 이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명 환자들에게 사운드 테라피를 같이 결합시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니까 보청기 있는 그 시장에 사운드 테라피 하는 애들이 같이 보조요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나치트 파일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음향 있는 파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써봤더니 좋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편측성 대부분 이제 같이 수술을 안 하고 한쪽부터 보청기도 한쪽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환자들이 둘 다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측성 난청을 이명 완화하는데 좀 그래도 제일 좋지 않나라고 해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제일 미는 논문인데요. 여기 조금 특별한 부분은 통상적인 치료법이 이명을 완화하지 못할 때, 지금이 그런 시즌이죠. 또 조금 특별한 건 인공와우가 비활성화되더라도 잔류억제가 최대 24시간까지 가더라라는 게 조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큰 소리 들려줬을 때 잠깐 이명이 안 느껴지는 듯 하다가도 바로 느껴지거든요. 곧바로 느껴지는 게 일반적인데 24시간까지 또 가더라? 이런 효과들이 뇌에서 나타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아이디어만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와우 수술을 했는데도 그 이명 설문 자체가 워낙 길고 대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설문지를 도입합니다. 새로운 설문지를 도입했더니 실제로 여기가 지금 거의 7년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7년 지난 사람들 모아가지고 통계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를 제일 어려워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 음악 듣는 거. 전자음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소리 시끄러운 데에서 남들 말 알아듣는 거. 사실 인공와우 수술하면 거기에 제일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재활 훈련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이명에 대한 고통들을 호소하는 비율도 상당합니다.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보청기가 이명을 치료합니다. 내지는 인공와우 수술이 이명을 치료합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또 하나, 이 인공와우도 좀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인공와우 수술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재활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재활기간이 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못 듣는 동안에 여기 있는 청각신경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얘네들이 그냥 노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너희들 가서 시각 쪽에서 가서 일을 해가지고 시각 담당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시각 쪽으로 많이 갔던 사람들은 다시 와우 수술해서 청각 일을 하면 이거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뇌 가소성이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나오면서 이런 인공와우 시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었기 때문에 이 시술로 인해서 이렇게 역할들이 가변화될 수 있다는 것. 나름대로 뇌는 항상 같은 자원에서 최적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들도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명 역시 어려워한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레니르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면 레니르 논문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극명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레니르 논문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 얘기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레니르 논문 보고 얘기하자고요. 논문 조금 설명드릴 겁니다. 20년에 CE 승인 났고요. 23년에 FDA 승인 났습니다. 머리에 쓰는 청각 자극하고요. 혀에 뭘 물고 있네. tongue 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물고 있으면 혀에 미세 전류 자극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극이 동시에 다 간다 그래서 바이모드 치료 방법이라고 쓰고 2way 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DA 승인이 났어요. 유일한 기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과거의 지식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근거 있습니까? FDA 승인 난 거 있어요?
80%가 첫 번째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91%가 두 번째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발휘했고요. 1년 넘게 추적 검사해봤더니 여전히 계속 좋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논문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6주 이명 설문지를 가지고 호전도를 측정을 하는데 6주 때 한번 체크하고요. 12주 때 한번 체크하고요. 1년 후에 체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자극을 A, B, C 무작위로 배속하고 어떤 자극이 제일 효과가 좋을까?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야 좋은 자극을 심지 않겠습니까, 기계에? 아까 이게 C그룹인데요. A그룹, B그룹, C그룹 6주에서 다 좋아졌어요. 근데 12주 갈 때는 어떤 거는 좋아지는데 어떤 거는 다시 안 좋아집니다. 결국 물론 호전도들은 처음에 시작했던 점수보다 후에 시작한 점수가 낮아지면서 다들 효과들이 있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 C그룹의 이 안 좋아지는 것은 뭔가? 라고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6주 동안에는 이 좋은 자극이 들어갔었는데 6주가 넘어서부터는 뇌가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이거를 치료 자극으로 안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여기는 이제 두 그룹으로 무작위로 나눴고요. 여기를 A 자극, B 자극, C 자극, D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스페셜하게 그냥 붙여가지고 과연 얘네들이 안정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리 치료를 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백색 소음, 핑크 노이즈, 뭐 갈색 소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그렇게 광대역의 노이즈 사운드가 정말 필요한가? 라는 부분들을 검증하려고 했어요. 6주가 넘어선 12주까지도 역시 확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적응한 게 맞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논문 자체도 이제 놀라운 거죠. 그래서 FDA에 도전을 합니다. 이게 아까 이게 탐색 시험 비슷한 거였을 거예요. 이명 설문지수 여러 가지 중에 THI라고 이제 뒤에도 나올 겁니다. 한 5단계 정도로 나누는데 중간 정도 이상 되는 심한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한 곳에서 모으면 이것도 잘 못 믿겠다 그러니까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3곳에서 모읍니다. FDA와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FDA 쪽에 뭘 요구하냐? 6주 동안에는 소리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6주 넘어서는 그래 너희 기계 써. 그래서 앞에서 좋아졌던 것보다 뒤에서 좋아진 게 더 좋아야 인정해 줄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2,800명 중에 골라가지고 이제 무작위로 이제 112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검사들을 시작합니다. 신뢰도가 그냥 낮은 걸로만 얘기를 할게요. 처음 6주 동안에는 54%가 좋았어요. 54%. 6주가 넘어섰더니 33%가 좋아진 거예요. 실패죠. 처음 좋아진 것보다 별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레니르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거는 처음에 좋아진 게 너무 좋아져 버리니까 뒤에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서 6주가 지났을 때도 그때도 심각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심각한 사람만 모아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내보자. 그 데이터 나온 사람이 44명이고요. 그 사람들을 해서 봤더니 처음 6주 동안에는 29%, 그 다음에는 43%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통과한 거예요. 기존 청각 치료하는 것보다 그냥 2개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라는 것들을 증명한 거고요. 사실은 맨 처음부터 레니를 처음 썼으면 다 좋아지는 거에 들어가는 거죠. FDA 승인받고 통과하기가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들 그대로 여기 44명에 대한 얘기들 나옵니다. 6주 동안에 좋아진 사람, 12주까지 좋아진 사람, 좋아진 사람, 그 후에 좋아진 사람, 6주까지 아무 반응 없었던 사람, 12주 때 확 좋아진 사람, 확 좋아진 사람, 이런 예들을 그대로 이제 보고서에 담았고요. 실제 전체 중에 한 60% 정도만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이 기계 주변에 추천할래? 그랬더니 80% 정도가 추천을 하더라는 겁니다. 효과가 없는 사람들도 이 기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추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1단계에서는 무반응이었던 64.9%가 2단계에서 호전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중도 탈락자도 적고요. 높은 만족도 및 수용률을 보인 굉장한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38 이하의 경미한 이명의 경우 굳이 레니르까지 쓰지 말고 그냥 소리요법도 효과적인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 논문 중에 이 정도 되는 되는 논문이 없어요. 이런 논문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좋아지는데? 왜 좋아지는데? 이명 재훈련 치료에서 얘기하는 혼합점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명이 들릴 듯한 말 듯한 강도로 소리 치료를 좀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명 재훈련 치료고요. 바이모드 2의 이쪽 레닐에서 주장하는 이론은 이 이론입니다. 제가 조금 이론 설명을 쉽게 드리면 부산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차량들이 이동을 합니다. 청각 신호가 이동을 하고요. 이명 신호도 이동을 합니다. 88고속도의 교통량을 증가시켜버리면 대구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차량의 정체가 일어나고요. 마찬가지로 호남고속도를 교통량을 증가시켜버리면 대전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명 신호가 서울로 잘 가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이게 체성 감각과 청각과 연관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도표입니다. 체성 이명 사실은 예전서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던 이론이에요. 한의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작 이비인후과 의사분들은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이명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성 이명에 대한 영역이 계속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거고, 한의사들은 그거를 잠시 꺼내서 이거 효과 있네 얘기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표 잠깐 설명드릴게요. 와우핵이라는 게 매번 나와요. 복주과우핵, 배추과우핵이 있는데 약간 두 개가 다른데 이제 붙어 있는데 약간 다른 기능을 하는데, 배추과우핵은 특별하게 체성 감각 핵에서 오는 정보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청각 신호와 같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 만나는데 이 만나는 게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시냅스에는 사실 엄청난 중간에 신호 전달 피드백 과정이 있어요.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간중간에 억제되는 요소들, 그런 시냅스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들이 그런 세세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도와 지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고속도로만 우리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체성 감각 핵을 이용하는 루트로 레닐에는 5번 뇌신경을 이용합니다. 이 5번 뇌신경은 3차 신경이에요. 두면부에 있는 모든 신경 감각을 관장합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혀에 있는 5번 신경을 이용한 거예요. 사실은 이 바이모드 2의 치료는 여러분들 혹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미주신경을 이용해서 체성이명 어떻게 치료하네 마냐는 이것도 똑같은 이론이거든요. 근데 얘는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사람들이 이미 별의별 프로토콜을 가지고 어떻게 변환시켜서 이명 좋게 하려고 한 논문이 많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검증되지도 않았고요. 그 노선이 아니라 레닐의 특별한 건 이 뇌신경, 구강뇌를 이용했다는 거에서 어떤 결과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이라는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리클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얘는 경추신경을 이용합니다. 아까 침도요법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이쪽에 후두부 쪽 자극하는 이 전기 자극과 같이 하는 바이모드 치료 방법이에요. 뒤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저희 치료는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9번 뇌신경입니다. 설인신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계속 레닐과 경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사실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7번 뇌신경이 안면신경입니다. 이 안면신경은 운동신경이에요. 이 방향이 사실은 이 체성 감각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감각이라는 겁니다. 뇌 쪽으로 올라가는 감각이 아니라. 이것도 고속도로만 설명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연구 과제지만 얘가 어떤 복합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려진 청각 경로예요. 굉장히 복잡한 경로를 따라갑니다. 요즘은 토노토피라 그래가지고 고주파, 저주파의 세포들의 청각 신경로들이 그대로 눈에 보이게 고속도로 우리 지도망 보듯이 똑같이 이렇게 다 펼쳐져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요. 복추과우액, 배추과우액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커넥톰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뇌과학의 연구 수준이 어떻게 신경이 연결되어 있나를 잘라내서 이렇게 보는, 지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예요.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국도 지방도까지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 임상가 입장에서는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차가 지나가는데 그 차가 어디로 지나갈 건데 우리가 항상 고속도로만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얘가 다른 경로를 타네? 라는 부분들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축적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지, 이런 원론적인 얘기 가지고는 별로 저희들이 도움받을 내용들이 없어요. 해외 치료, 해외 기기 현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렉스3라고, 이건 좀 오래전 나온 겁니다. 세 가지의 다른 주파수를 어떻게 변형해가지고 귀에다가 들려주면 이명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시도했던 기계예요. 별로 히트 못 쳤습니다. 티니웰이라는 기계는 귀 주변에 열 자극을 같이 주는 거예요. 우리 IR 하는 거랑 비슷해요. 히트 별로 못 쳤어요. 선두기업입니다. 레니르. 레니르. 저는 레니르 논문 한번 보시면 이게 얼마나 잘된 논문인지 아마 여러분들 놀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최고의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클. 목 뒤쪽에 경추신경에 전기 자극 줘가지고 이명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수잔 박사가 만들고 있고 지금 FDA 승인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승인이 더뎌지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접근하는 그간에 이제 수면 밑에 있었던 체성 이명을 이용하는 그런 루트들을 다시 그냥 기계로 만든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이 어디에서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바이모드 치료는 향후 이명 치료 시장에서 향후 10년간은 대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미국, 유럽 시판 중이지만 중국이랑 일본부터 먼저 진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언젠가는, 저는 빨리 들어와서 빨리 경쟁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여간 언젠가는 들어올 수도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이명 환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 당시는 이명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공부했던 게 좌우심파 두침이기 때문에 거기서 훈청구 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훈청구 썼어요. 근데 너무 좋아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 일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훈청구 쓰고 했더니 다른 뇌질환들보다 이거 차라리 변화 보는 게 훨씬 빠르고 그게 더 재밌겠는데 싶어서 이쪽에 선택 집중하는 길로 제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명치료기기 연구 개발에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레니르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얘네와는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저는 가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저는 제가 그 좌우심파 두침 연구하면서 혀의 마비, 언어 장애인 있으신 분들한테 사실은 여기 운동구랑 혀의 전극 자극하는 거랑 해서 같이 연결하는 좀 어떻게 보면 모험 같은 그런 연구들도 저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실험 정신에 입각해서. 그래서 저는 이명 이런 부분에 제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미 레니르가 선수를 치고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와는 조금 다른 길로 가보겠다 해서 연구들을 시작하게 됐고요. 만약 치료수단이 단 한 가지라면 침 여러 개 쓰지 말고 침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훈청구 선택해요. 저는 훈청구만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펠톤입니다. 둘 중에 하나 뭐 고르라 그러면 저는 펠톤 고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꿈을 꾸고 있습니다. 펠톤이 레니를 이기는 날, 그리고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향후 계획들 말씀드리면서 좀 드려볼게요.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확실해요. 효과 있어? 근거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레니르 있습니다. 미국, 유럽 건너가세요. 그게 의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대부분 못 건너가세요. 그래서 제 프로젝트는 6개월 완치 프로젝트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안 된다면서?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레니르, 뉴로모드사.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아까 인증받은 거 제가 말씀드렸고 시리즈 B로 426억 원을 투자 유치 받았어요. 미국이 이 이명에 관해서는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 훈련하면서 이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이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험 같은 거죠. 재향군인청 이런 데가 이제 그 재향군인들 의료비 지급해 주는 건데 얘네가 레니르 치료비료를 승인했습니다. 왜냐하면 FDA 허가하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유럽에 진출해 있어요. 그리고 작년 매출액 그다음에 이 미국에서 22년도에 이명 하나만 치료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할 정도로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을 차지하고, 큰 시장을 차지하는 이유는 군인 때문에도 그렇고 제일 선진국이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동남아 쪽에서도 점점 환자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명 환자들은 현 의료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포기하고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머지들은 기기가 차지하는 시장이라서 의료기기로서 이명의 효과만 있다 알려질 수 있으면 이 시장에 그대로 진입할 수 있겠다는 게 제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 기능 제품 앱 통합 관리한 시스템에서 만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제 병원에서도 많이 시험들을 해봤고요. 사실은 이명 환우 카페에 가서도 치료들을 했어요. 굉장히 한방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카페직이랑 단판을 짓습니다. 환자 모으겠다. 실시간으로 이명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침 전후 얼마나 좋아지는지, 날마다 그날 상태 모두 해가지고 다 공개하겠다. 오케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했습니다. 2사람 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좋아지는 거 실시간 조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올려줘요. 아예 시장 자체가, 이 카페 지기 자체가, 아예 국민들 자체가 한방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인허가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기의 데이터들을 확보하면 그거 기반으로 뭔가를 더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데이터들이 쌓이면 그 부분들을 조금씩 더 개발을 시켜 나가고 싶어요. 그 데이터는 저희만 가진 거고 한국만 가진 거고, 이 기술들이 어떤 논문으로 증명만 되면 이 기술 자체가 저는 충분히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겠다고 저는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